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풀미 오늘 6월 2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남궁 재원 대리가 이번 주 휴가라서 예. 왜 우리 여미남은 안 나오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예,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하나요? 내일 나오고요. 아, 내일 나와요? 예, 내일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또 3일간 뭐죠? 예비군. 아, 맞다. 예비군 훈련이 예비군. 있어가지고 좀 빠질 것 같아요. 네,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생긴 예비군이 예. 아닐까. 부럽습니다. 네. 예비군 간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예비군 가고 싶어요? 그건 자원 안 됩니까? 예비군 자원 입대 뭐 이런 거. 네. 예비군 갈 때가 젊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이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다 좀 조정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어제 미국은 그래도 나스닥이 또 강하게 좀 올라오는 분위기라 가지고 예. 시장이 뭐 좋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예. 전체적으로도 보면 섹터별로는 뭐 오른 섹터는 4개밖에 안 되고 빠진 섹터가 7개라서 전체적으로는 좀 빠지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빅테크 주식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예. 뭐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또 실적 발표 있었죠? 예, 오늘 아침 5시 10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간에서 강보합 보이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리오프닝 쪽도 뭐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게 이제 17불을 넘어서면서 어제도 뭐 8.8%. 예. 이쪽이 오르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안도가 돼요. 예. 리오프닝 말고 빅테크 나홀로 상승이 계속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다른 섹터 특히나 뭐 경기 소비재, 자동차 어제도 다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뭐 예. 이런 조짐은 없어요, 예. 솔직히. 그런 상황으로 보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한번 뜯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전반적으로 실적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나왔고 네.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그냥 그 시장에 많은 우려를 주지는 않을 만큼 정도의 그만큼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코멘트들은 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의미가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나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회사는 밑에 그 주요 실적 표를 가져왔는데 난갭 기준으로 네. 커뮤니케이션 하겠다고 애초에 이제 공표를 하고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고요. 갭하고 난갭 기준 차이를 보니까 그 조정 항목이 스톡옵션 관련 비용하고 구조조정 비용,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은 다 경상적인 게 아니라 비경상적인 거기 때문에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고 제거하고 난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 이 회사의 회계연도는 5월 말 또는 6월 초로 마감된 회계연도 23년 3분기 실적이 되겠고요. 마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한 처음에는 한 5%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조금 잦아들어서 한 2% 내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3.8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이 3.69빌리언이었습니다. 이 회사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YOY보다는 QOQ로 보면서 실제로 다운턴을 네.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QOQ로 보면은 2% 정도 매출이 감소했고요. YOY로 증가했고요. 네. 증가했고 YOY로는 57%가 감소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표가 23년 2Q하고 23년 3Q QOQ로 이렇게 숫자를 비교한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구성은 심플하게 D램이 한 70%, 낸드가 한 30%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D램 같은 경우가 2.67빌리언 나왔고요. QOQ로 마이너스 1.8%, 그리고 낸드가 1.0빌리언, QOQ로 14.5%가 증가를 했습니다. 낸드 쪽이 많이 좋았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매출은 P하고 Q로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근데 물량하고 가격 기준으로 이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은 물량 기준으로 D램은 10%가 증가하고 가격은 10%가 빠졌어요. QOQ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거의 똔똔이잖아요. 네. 그래서 D램은 QOQ로 거의 뭐 플랫한 수준, 약간 마이너스 된 수준으로 나왔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물량이 30% 후반 정도 증가를 했고 그 가격이 10% 중반 하락. 그래서 뭐 한 30%, 10%, 15%뭐 이렇게 하면은 15% 정도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낸드가 QOQ로는 14.5% 증가한 거로 이렇게 제품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매출 총익 보시면은 603밀리언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밑에 표 보시면은 전분기에 1.1빌리언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매출 총익의 그 손실 규모가 마이너스 규모가 이번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763밀리언이었어요. 네. 컨센보다도 조금 더 선방을 했고요. 매출 총익률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분기가 마이너스 31.4%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분기가 마이너스 16.1%로 이것도 선방을 했고 컨센이 마이너스 21.1%로 그 예시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좀 줄어들었고요. 매출 원가에 반영된 재고 관련 손실을 또 명시를 했는데 전분기에 이 관련 손실이 마이너스 1.4빌리언 네. 정도였는데 이번 분기는 그 재고 관련 손실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0밀리언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 뭐죠? 코스트 오브 구스 솔드가 뭐죠? 매출원가 감사합니다. 매출원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매출 총이익을 줄여드는 건데 이 그 매출원가에 반영된 재고 관련 손실이 전분기에 비해서 확 줄었다는 거는 좀 상당히 더 이상 이제 관련 손실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난 분기에 1.4 빌리언 달러 예. 거의 한 1.7조 8조 원어치의 재고 손실을 반영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확 줄었네요. 진짜. 예. 이거 지난번에 뭐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줄일 게 없었다거나 뭐 네. 아니면 실제로 재고 관련 손실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영업이익이 컨센이 마이너스 1.69 빌리언인데 실제로 나온 거는 마이너스 1.47 빌리언 이 나왔습니다. 전분기의 영업 이익을 보면은 마이너스 2빌리언이 나왔었거든요. 마이너스 2빌리언에서 마이너스 1.5빌리언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재무구조 항상 살펴보는데 재무구조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 보면은 이자 수익이 127밀리언, 이자 비용이 119밀리언으로 오히려 이자 수익 비용을 네팅하면은 이자 이익 쪽으로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조정 순이익은 마이너스 1.57 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이 마이너스 1.73 빌리언이었습니다. 전에는 마이너스 2.1 빌리언 정도의 순손실이 있었는데 순손실 폭도 줄어들었고요. 조정 EPS 같은 경우도 컨센이 마이너스 1.59달러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마이너스 1.43달러로 이것도 컨센보다 좀 상회를 했고요. 참고로 전분기는 마이너스 1.91 달러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예. 조정 순이익이 1.73 빌리언으로 예상했는데 1.57 예. 해서 한 10% 적자가 덜 나왔고 그죠? 컨센보다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머릿속에 이제 하이닉스랑 막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난 분기에 3조 4천억 적자 나왔다가 예. 이번에 3조 아직까지 예. 컨센서스가 3조더라고요. 예.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컨센보다 10% 적자가 줄었으니까 예. 그러면 하이닉스도 한 2조 7천억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예. 있고요. 조정 EPS도
컨센이 1.59고 지난 분기가 1.91이었는데 예, 예. 이번에 1.43이니까 예. 이거는 훨씬 더 또 줄었어요 보니까. 예. 그러면 지난 분기 대비해서 50센트가 지금 가까이 줄었으니까 거의 25% 가까이 그 적자폭이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3조 4천억에서 25% 정도라고 보면 7 빼야 되니까 한 2조 7천억 예. 네,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네. 예.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언제예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일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통은 7월 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나오겠죠. 예, 그 정도면 실제적으로 지금 컨센은 예. 여전히 뭐 3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그 하이닉스 보고서의 그 실적 업데이트된 거 보면은 앞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살짝 예, 그죠? 바뀌고 나오고 예. 있어요. 2조 8천, 2조 9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마이크론 실적을 이걸 애널리스트들이 다 보고 이번에 봤을 거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또 변경된 리포트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이번 실적은 이미 확정된 거니까 고쳐지는 건 맞는데 다음에 그 나올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서는 시장 컨센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좀 낮게 줬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 마이크론은 3, 4, 5인 거고 예. 하이닉스는 4, 5, 6을 발표할 거니까 예.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금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마이크론은 또 HBM3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 마이크론에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했어요? 예. 나중에 나오군요. 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배당 아까 캐펙스는 1.38 빌리언을 했는데 QOQ로 36%가 줄었고요. YOY로는 한 4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FY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캐펙스 감소가 한 40% 이상 될 걸로 회사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현금으로는 뭐 23밀리언 그리고 배당이 있더라고요. 배당을 작지만 0.115달러 적지 않았는데도 배당 계속 하나 보네요. 예. 그래서 기준일은 7월 10일이고요.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7월 25일 날 지급이 됩니다. 예, 마이크론 관심 있는 분들 혹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바뀐 그 컨센으로 그 실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밑에 매출하고 EPS가 가장 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매출하고 EPS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네. 특별히 뭐 크게 변할 거는 없었고 23년 3Q의 그 실적만 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여전히 이제 모양새는 매출하고 그 이익 자체는 EPS 기준으로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 매출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다운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예. 회사 코멘트 조금 긴데요.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왔는데 고객 재고 개선, 감산 등으로 인해서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QOQ 또는 YOY로 봤을 때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확신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 내 리더십과 AI를 포함한 포지셔닝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다운턴이 지나가게 되면 2025년에는 기록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수익성도 정상화될 것이다. 중국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5월 말 정도에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특별히 이번에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5월 22일 내린 그런 그 제재 관련 결정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고 홍콩을 포함한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한대요. 그 중에서 실질적 영향은 전체 매출의 10% 초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향후 전망과 회복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회사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 생산 쪽에 있어서는 수급 불균형을 위해서 캐펙스를 조절하고 감산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공급 사이드에서의 이런 노력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부분이 엿보이고요. 투자 쪽에서는 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제재를 하는데 이 회사 쪽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중국 시안에 향후 몇 년에 걸쳐 600밀리언 투자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중국 파트너사인 파워텍 세미컨덕터 시안에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왕정 차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파워텍 세미컨덕터가 대만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결정으로 중국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는 언급했고요. AI 관련해서 AI 관련 HBM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이제 재고하고 HBM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고객 재고는 감소 중이고 PC 및 스마트폰은 정상 재고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제품들의 재고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도 있대요.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고객 재고 역시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말쯤이나 그 이후에는 정상화될 것.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은 정상 재고에 가까워졌는데 데이터 센터 고객 재고는 올해 말쯤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이끄는 HBM 수요는 매우 강하다. very strong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관련 고객들과 협의하여서 HBM3 샘플 제품을 보내고 있고 고객의 반응도 좋다. 여기서 이제 샘플 제품을 보내고 있는 거로 봐서 적극적인 양산은 못하고 있는 걸로 짐작이 되고요. 23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주로 수요, 재고,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초중반 정도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장기 CAGR은 10% 중반으로 보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후반 감소, 장기 CAGR은 20%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D램 낸드 출하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위에 그 표를 잠깐 보시면은 D램하고 낸드가 전부니까 이 회사 23년 회계 기준으로 23년 4Q하고 24년 1Q를 보면은 매출 쪽만 보면은 23년 3Q 이번에 3.75빌리언이 나왔고 4Q에 3.9빌리언 그리고 24년 1Q에 4.4빌리언 그래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거로 추정이 시장에서 되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서 컨센하고 일치되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2024년 예. 2Q까지는 적자로 보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수익성에 관련된 것도 밑에 코멘트를 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차례대로 보시면 2023년 수요 전망은 낮지만 의미 있는 감산과 캐펙스 감소가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과 재고로 인한 수급 균형이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수익성과 현금 흐름 차원에서는 고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매출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나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추가적인 감산과 캐펙스 컷이 일어난다면 시장 회복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FY 2023년 전체 캐펙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줄어든 7빌리언으로 예상이 된다. FY 22년에는 12빌리언이었는데 7빌리언으로 대폭 그 캐펙스를 감소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D램하고 낸드는 30% 감산했고 2024년에도 감산을 통한 재고 및 공급을 관리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의 그 어떤
과잉 재고나 과잉 공급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상당히 회복될 걸로 보이고 있고 고객 재고도 개선이 되면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 회사의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2023년 4Q 그러니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요번이 좀 아쉽긴 한데 네. 보수적으로 줬습니다. 보수적으로 준 건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준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러면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 매출 총이익률 영업비용, 영업이익, 뭐 EPS. 영업이익은 이제 주진 않았는데 총이익률하고 영업비용을 알면은 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해본 것이고요. 보면은 매출을 3.9빌리언 플러스 마이너스 200밀리언으로 줬어요. 근데 컨센이 3.87빌리언이었거든요. 네. 컨센 대비 그냥 인라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총이익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5% 플러스 마이너스 2.5%. 아까 이번에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16% 정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폭이 감소된 수치를 주었고요. 영업비용 845밀리언. 뭐 컨센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25빌리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가이던스 준 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뒤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앞에 숫자만 해보면 그렇게 나왔고 컨센은 마이너스 1.13빌리언입니다. 그리고 EPS로 제시해 준 거는 마이너스 1.19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0.07달러 이렇게 줬는데 컨센이 마이너스 1.1달러라서 이것도 약간 뭐 인라인 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실적은 뭐 컨센을 약간 상회한 수준 그리고 가이던스는 약간 뭐 인라인 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실적 나왔을 때는 한 5% 6% 뻥 뛰다가 이때 가이던스 보니까 약간 좀 실망스러우니까 지금 한 2% 내외의 상승률을 시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예. 방금 얘기해 주셨던 이제 캐펙스 컷 요 부분이라든지 작년에 12빌리언이었는데 올해 7빌리언 뭐 이 감산에 대한 확고한 그 뚜렷한 이 의지가 있죠. 네, 요 부분이 그래도 읽어주시는데, 다행이다. 뭐 갑자기 뭐 HBM3라든지 AI에 대응해서 감산을 좀 줄이고 적극적으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없고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적자가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나면 뭐 유상증자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똑같은 입장일 건데 아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자 비용보다 이자 수익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크론은 혹시나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네요. 그 코멘트에는 안 적어놨는데 지난 분기에 그 채권 발행을 좀 했더라고요. 채권 발행을 했군요. 채권 발행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자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음 분기에는 약간 이제 이게 변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채권 발행한 것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시리어스한 케이스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까지 정관에 밝힌 바로 배당을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분기 배당을 계속 하면서 분기 배당이 나가는 게 한 8천억 정도 연간 되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하이닉스도 돈 모자라서 지금 교환사채 발행했는데 근데 뭔 배당을 줘요? 안 줘도 되는데. 근데 배당은 이미 굉장히 잘 나갈 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2024년까지. 그래서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유상증자나 뭐 추가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그 업황 개선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 개선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와서 영업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창출이 되면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네. 뭐 SK텔레콤 같은 데서 그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 우리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 하듯이 예. 그냥 회사채 왕창 찍고 SK텔레콤 돈 많으니까 예. 거기서 회사채 인수하고 그게 계열사 지원이 되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진짜 배당 안 줘도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못을 박아놨었군요. 예, 못을 박아놔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혹독한 예. 네, 반도체 불황이 올 줄 모르고 예, 그랬을 아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단한 자신감처럼 좀 보였을 건데 예. 네. 그래서 그게 그 분기당 한 300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원 자체도 뭐 1년에 한 8천억 정도 되니까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컨센보다 훨씬 그나마 좀 좋게 나왔으니까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가정을 할 때 예. 이번에 3조 적자 나고 예. 다음에도 지금 어닝 그 예측치 보면 적자가 올해 말까지는 계속 적자니까 예. 이러면 현금이 번아웃 돼가지고 예. 증자를 하든지 해야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그 손실폭이 줄어들면 예.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예, 업황 회복의 강도에 따라서 그건 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실적 발표를 가지고 꼼꼼히 일정을 체크해봤고요. 일단 발표된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채플 및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